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왕제입니다. 네, 저는 국가 공인자산관리사고요. FT라고 그러죠? FP이고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로그 네임은 모텔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얼굴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텔 황제 블로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모텔 황제에 들어오시면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이 지역별, 가격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텔 창업을 위한 여러분들도 방문해 주시면 창업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저희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많이 방문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모텔을 창업하시면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거를 주의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텔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봐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 매매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텔을 매매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모텔과 모텔 종류는 나는 어떤 종류의 모텔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사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을 이제 매수하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텔이 나한테 유리한 모텔인지 시장성이 있는 모텔인지 적정한 시장 가격을 가지고 중개 시장에 나온 물건인지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적합한지 그런 판단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수익률 중요하죠. 모텔을 여러분들 창업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수익률 때문입니다. 수익률. 이 수익률을 내가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이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에 모텔을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모텔의 수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중개인, 해당 중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의 이제 매매 물건을 이제 브리핑을 받는 입장이시니까 그래서 중개인을 선택할 때 어떤 중개인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는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모텔 매매 가격에 최소한입니다. 20에서 30% 정도는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텔 매매 가격이 20억이면 최소한 자기 자본은 4억에서 6억은 확보하셔야 여러분들이 모텔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현금성 자본이에요. 현금성. 또는 황금성이 가능한 자기 자본이에요. 그런 자본이 뭐가 있을까요? 현금이 있겠고요. 은행에 현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증권이나 펀드, 예금, 적금, 보험 이런 정도가 있겠죠. 뭐 증권이나 펀드, 예금, 적금 이런 거는 중도 해지가 가능한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수요자분께서는 이런 상담도 많이 하세요. 내가 토지나 다가구 주택, 원룸이죠. 다가구 주택을 확보하고 있는데 모텔이 수익이 좋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갈아타려고 그런다. 그래서 모텔을 한번 어떤 물건이 있는지 브리핑을 받고 싶다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그냥 수요자입니다. 구매력이 없는 수요자예요. 해당 토지가 언제 팔릴 줄 알겠습니까? 해당 다가구 주택이 언제 팔릴 줄 알아서 그 현금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 겁니까? 그죠? 팔릴 거라는 기대감에 잔금을 치르시고 잔금을 치르시고 중도금을 치르시고 이게 잔금 때까지 정리가 안 된다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본을 현금성, 환금성이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모텔을 이제 사시려고 이제 하는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을, 모텔 매매 가격은 뭐 10억 이하부터 뭐 천차만별입니다. 뭐 10억 이하부터 뭐 모텔가 뭐 100억 이상 넘는 것도 있어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텔 매매 가격은 상장할 시 매매 가격은 자기자본 플러스 이제 대출금이 들어가겠죠. 대출금. 이 위에 뭐 취등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현금도 확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매매 가격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사전에 파악하셔서 매매 가격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텔 매매 가격이 20억이에요. 매매 가격이 20억인데 대출금이 여기에서 17억이 나온답니다. 17억이 나오면 자기 자본은 3억이 있으면 되겠죠? 3억. 그리고 취등록세. 20억이면 취등록세가 얼마죠? 4.6%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게 해서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모텔을 이제 사셔야지 막연하게 내 자본이 얼마가 있고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 가격을 책정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 모텔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가격도 그렇고 상권, 입지 엄청 포괄적입니다. 지역에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다양한 모텔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에 내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을 이제 문의를 하시고 의뢰를 하시게 되면 제가 많은 모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짓지 못하면 그 모텔을 좋은 모텔, 좋은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로 나온 물건, 이런 물건은 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물건인데 그런 모텔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그냥 다른 사람이 그 모텔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다시 문의를 오면 그 모텔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텔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모텔을 사실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할 때는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지역이나 종류, 수익률, 그 다음에 중개인이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지 전체적인 요건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이 모텔을 창업 시에는 미래 가치도 있고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실 때에는 제3자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중개인 말고 기타 지인이나 친인척, 배우자와 서로 상의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실 줄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텔을 브리핑을 받으실 때 단순하게 이론상, 공부상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임장 활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도 판단이 안 쓴다면 스스로 임장 활동을 여러 번 거치고 신뢰감 있는 중개인과 서로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시면 여러분 좋은 모텔을 절대 사실 수가 없어요.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모텔을 사시는 기간이. 어떤 분들은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지금도 모텔을 보고 보시는 계시 계세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 이분은 제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게 2015년 5월 달인데요. 현재 2018년 7월 달에도 모텔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떠한 모텔을 브리핑을 해드려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텔은요 100% 만족하는 모텔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본인 스스로 100% 만족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미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능력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는 거죠. 본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 만족하는 물건은 없다. 본인 스스로가 거기를 능력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채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익률. 현재 모텔이 운영하고 계시는 매도인이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답니다.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필요 경비를 얼마를 공제하면은 매달 자기가 통장으로 얼마씩 번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카드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현금 매출이 얼마가 나와서 총 매출이 얼마가 나옵니다.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하고 있고 1인당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필요 경비, 공과금은 얼마씩 정산되고 있다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상 다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남은 이제 순수익,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보통 이렇게들 브리핑을 많이 하거든요. 건물주도 이게 순수익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순수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평가하실 때는 모텔을 운영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운영 시점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전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기대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나름 책정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난 시점 이후로는 사후 수익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전 수익률도 보셔야 되고요. 세후 수익률 다음에 이제 세전 수익률 다음에 이제 세후 수익률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기 전에 사전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운영하고 난 후에 사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이 거의 일치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이다. 순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의 종류는요 20가지가 넘습니다. 20가지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후 수익률입니다. 세후 수익률. 보세요. 이제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
운영하고 나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모텔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결정권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텔을 사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큰 하자 없이 모텔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이제 월 매출의 12개월을 곱하면 총 매출이 나오겠죠? 총 매출에서 이제 필요 경비가 나옵니다. 필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공과금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봄하고 가을을 묶어서 한번 보시고요. 여름, 겨울 이렇게 따로 필요 경비를 한번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도 여름 매출이 틀릴 수 있고 겨울 매출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2개월 매출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필요 경비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임금이 있겠죠.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뭐 기름을 사용한다면 기름값, 뭐 이런 거 있겠죠. 공과금, 그다음에 가스,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전기 같은 경우도 일반 전기냐, 심야 전기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탁비, 외주에 세탁물을 맡기기 때문에 세탁비, 그다음에 이제 비품비,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하루에 얼마씩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비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 경비를 쭉 여러분들 경비를 한번 지출 내역을 여러분들이 산정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수정값을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따라 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따른 비용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감가수정값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냐, 그렇죠? 감가수정값은요, 순수익의 15%에서 20% 정도를 재투자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15%에서 20% 순수익은 세후 수익률입니다. 순수익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순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전 수익률. 세금을 내기 전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모텔을 이제 취득하셔서 운영하시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1년에 2번씩 내는 부가가치세, 재산세, 보유 기간 동안 내시는 재산세, 이듬해 5월 달에 내시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내시면은 세후 수익률이 나옵니다. 세후 수익률이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수익률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 중에도 좀 몇 가지는 빠진 부분은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계산하기에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출 마이너스 경비 이거를 순수익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 하기 전에 세후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모텔이 임장을 가시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보시고 임금이 얼마인지 책정하셔야 되고요. 공과금 내역은 제가 이거 이제 중개인들이 다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공과금 뽑아드리고 세탁비, 그죠? 비품비, 건물주의 의견을 통해서 비품비가 얼마씩, 세탁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 보고요. 각종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때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수리비도 책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많이 놓치신다. 감가수정. 노후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따로 세후 수익률 중에서 15에서 20%는 따로 지출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재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에서 지출만 뺀다고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현재 건물주가 보유하면서 운영하시면서 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증명원이 있습니다. 이 증명원을 통해서 이분이 1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얼마가 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재산세도 건물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 재산세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된 기준이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모텔이 운영하면서 1년에 종합소득세를 얼마가 내는지, 이 종합소득세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산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도. 그렇게 해서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이만큼 나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매출 마이너스 경비는 순수익,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진정한 수익률을 계산에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에는 조금 세밀하고 본인이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도 지출이나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의 선택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텔, 호텔을 매매하고 있는 중개인들이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는 여기에 임하고 있는 중개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모텔 부동산을 보실 때에는 그 중개인들이 신뢰감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신뢰감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책임감이 있는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 임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이 짜고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중개인이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과 모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주 여러분들 큰 손실을 보겠죠. 재산상의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고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 실무 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중개인이 있어요. 창업자 본인에게 맞는 중개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중개인을 선택할 때에는 꼭 브리핑을 받기 전에 중개인을 한번 만나보셔야 됩니다. 중개인과 미팅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어요. 중개인하고 만나서 직접 차도 한잔 마셔보고
예, 그렇게 해서 눈도 마주쳐 보시고, 그리고 전화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중개인과 만나서 실제 중개인이 나하고 적합한 사람인지, 신뢰감과 책임감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실력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검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임장 활동을 가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는 문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건물주, 소유자죠. 소유자하고 미팅도 해보셔서 소유자 성향도 파악해 보시고, 부동산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자를 파악하시면 그 부동산 성격이 나옵니다. 소유자 성향도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절차를 꼭 지키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수익률, 무조건 수익률이 맞추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필요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평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보자 모텔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모텔 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